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G 헬로비전과 HCN, SK 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응원하며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항은 현재 1단계에 이어 2단계와 3단계까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유치될 경우 재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으면서 북항이 부산 성장의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7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무역항 북항. 일제강점기에는 수탈의 장소, 한국전쟁 때는 군수와 원조물자 수송기지였습니다. 현재는 세계 7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 잡으며 부산의 근현대사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북항이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2030 부산 엑스포 무대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친수 문화지구인 1단계 사업은 올해 3월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돼 공원 등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엑스포의 주요 개최지가 될 2단계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단계 부지는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이 포함된 228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2단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항만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성대 부두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덜어내고 다시 다 이전을 하고요. 여기에 파빌리온 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시작될. 부산시는 3단계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은 부산항 7부두와 8부두, 우암부두, 간만부두 등을 아우르는 310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7부두와 우암부두, 우암CY는 엑스포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8부두와 인근에 있는 미군 장비 보급 창고인 55 보급창을 신선대 부두 인근으로 이전하고 55 보급창 부지 역시 박람회 무대로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55 보급창을 이전하게 되면 해당 부지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동천변 친수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 부산을 도약시킬 주축으로 변화가 시작된 북항. 2030 세계박람회를 기폭제로 북항의 변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북항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필수적 과제였던 가덕도 신공항도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주민 설명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이거는 국책 사업이고 정말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29년 말 개항이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은 여객 수요 2,326만 명, 화물 수요 33.5만 톤 규모로 공항 시설 규모만 66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활주로는 3,500m짜리 한 개지만 확장 가능성은 열려 있고 항공기 58대를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안전한 국제공항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의 추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국토부는 부산, 창원, 김해 등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갔고 인접한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엑스포 유치가 되면은 아마 저희 전체적으로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 저희 정부 행정부 쪽에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할 거고요. 29년도 12월까지 개항을 하되 개항 이외의 비필수 시설은 조금 더 1년 더 가는 걸로 이렇게.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제정까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불경 제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가덕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공항 공사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덕공항 전체에는 3만 명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가덕신공항 개항할 때 준비된 학생들이 이제 채용도 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시민들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직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이 있으면 엑스포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공장을 지어서 부산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회사 만들어서 하겠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가덕신공항은 어차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쓰면 얻을 것이 많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 비밀 투표에도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엑스포 유치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만큼 유치 결실을 꼭 이뤄내길 기대해 봅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김윤정입니다. 11월 28일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70일 남은 상황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막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부산을 찾은 외국인까지 부산의 매력은 세계적이라며 유치 열망을 키웠습니다.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70여일.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파전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개최지는 11월 28일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됩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막판 유치전을 펼치는 가운데 시민들의 열망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다정하지 않나, 그런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산이 11월에 개최지가 되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많은 인프라가 우리 부산에 다 집중되겠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일심동체가 돼서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찾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 부산의 매력이 세계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부산만이 갖고 있는 정치가 꼭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바다 내음도 나는 것 같은 후각적인 측면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국적인 그런 도시가 아닌가. 볼거리도 많고 바다 예쁘고 시원해서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은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도심이라는 접근성, 친환경적인 도시 재생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다음 달 공식 심포지엄과 11월 투표 직전 5차 경쟁 PT입니다. 부산시는 남은 기간 국가별 교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부산으로 초청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결정되는 순간까지 이런 시민정의 열망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와 또 유치위원회, 또 부산시가 더 힘을 내서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1월 28일 부산 엑스포를 외치는 날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박인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70일 남았는데요.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우리나라에선 막판 질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선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력을 총동원해서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 대통령실 등에서 확인한 판세는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아직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와 유치위원회가 집중 공략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181개국 중에서 이 아프리카 국가는 49개국, 중요한 표밭인 셈이죠. 거기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아직 지지 국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선 얼마 전 한국과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가 됐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아프리카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집중 유치 활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경험, 이 첨단과 미래기술 등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 아프리카 표심을 자극하고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아프리카 국가에선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이 아프리카의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건립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산에선 제7차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아프리카 54개국 중 38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경제 발전을 돕고 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원 상당의 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투자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엑스포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박람회 기구 BI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도 유치 지원을 위한 총력전이 벌여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유치를 위한 TF를 이 프랑스 현지에 꾸렸습니다. 이 파리에서 각국 동향을 파악하고 이 표심 변화 여부를 확인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등을 수시로 오가면서 이 표박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명 엑스포 유치를 위한 파리 특공대인 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엑스포 유치 전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이 20개국 주요국 정상을 직접 만나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순방이 모두 20건 양자 회담을 포함해서 40명이 넘는 정상급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에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양자회담 30개를 소화하면서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9월과 10월 엑스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인데 윤 대통령은 다자간 외교 이벤트에 참석해서 각국 정상과 직접 소통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에 연계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해서 한국의 우수한 산업,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제11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 7개국 32개 참여 회원 도시 전체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역 본부의장이 부산시를 방문해서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와 부산시, 정재계, 노동계 또 전 세계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국민들, 부산 시민들 역시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은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최근 가입한 북마케도니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포함해서 총 181개국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표일은 11월 28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미래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꼭 유치에 성공하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차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